네 번째 흥미진진한 최현진 선생님의 DMZ 강의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연천까지 했었죠. 네. 연천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은 이제 경기도 이제 서쪽이죠. 거의 군사분계선 다 왔어요. 이제 파주가 군사분계선 끝이고요. 그리고 김포하고 강화는 한강 하구지역이고 백령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백령도가 서해 5도 쪽은 뭐 그 NLL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정리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저께였죠. 그저께부터 이제 또 우리 평화철도에서는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또 한 팀이 지금 고성에서부터 강화도까지 그 이틀 전부터 우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서 거기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코로나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한 20여 명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 신고 정신이 그렇게 투철한지 몰랐습니다. 계속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고성에서부터 오는데 아마 조금 편법을 써서 4명씩 걷는 거로 해서 조를 짜갖고서는 지금 계속 걷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강화도나 이쪽으로 해서 이제 5강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4단계 수도권은 특히나 더 심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정성희 소장님 집행위원장님께서는 9월 중에 가자라고 하시고 지금 뭐 정영일 사회자님께서는 8월 중에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딱 잘라서 8월 말에 가는 거로 하고 기획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을 하는데 저희가 대량 버스로 가는 건 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개별 차로 어디서 만나갖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또 차 타고 흩어졌다가 또 이야기하고 식사는 그 차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하면서 저희도 이제 거의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안을 좀 고민을 해서 조만간에 제가 카톡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파주 들어가는데요. 파주 이제 지도 보시면은 뭐 파주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이 가셨었고 가장 많이 아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 지역에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국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파주는 3개의 도로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자유로라고 해서 그 한강하고 임진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죠. 자유로길이 있고 1번 국도라고 하는 그 길이 있고 그리고 문산에서 이제 연천 쪽으로 넘어간 37번 국도 요 3가지 길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 길에 거의 대부분 이 분단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유적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기존으로 해서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적군묘가 나오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북한군 그리고 중국 인민군 공동묘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요 적군묘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좀 재미가 있는데 처음부터 여기 가서 아마 표지판을 보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표지판에 보면은 뭐 제네바 합의에도 없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군에 대한 무덤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인도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92년도에 YS 정부가 탄생을 하죠. YS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뭐 아마 우리 사회 보시는 정영일 사회자님은 잘 아실 거예요. 신준영 지금 아마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말지 기자셨는데 이분이 안기수 선생님 취재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갑자기 제가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94년도에 이제 지리산 빨치산으로
계시던 장기 선생님 막 선생님은 이제 그 북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 취재를 많이 했는데 그 YS가 93년도부터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95년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분단 반세기가 되는 해죠. 95년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장기 선생님 북송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북핵 문제 가장 얘가 되는 영변의 경수로 사업, 한전에서 주로 맡아서 했었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뭐 북미 간은 이제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 장기 선생님을 북송을 해야 되는데, 북송하는 과정에서 그 남쪽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북한군, 그러니까 인민군이죠. 인민군하고 중국 인민지원군의 그 유해가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유해도 같이 북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유해만 그렇게 북송을 했으면 북에서 받았을 텐데, 유해와 더불어서 그 53년 이후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무장공습비 사건, 이런 그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도 같이 북송을 한 거예요. 북송을 하려고. 거기다가 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87년도 그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칼기 858기 사건. 그때 이제 그 칼기 858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현희, 이제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김현희 씨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죠. 이 할아버지 간첩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부다비 공항에, 두 명이 아부다비 공항에 내려서 잡혔는데, 그 할아버지 간첩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독약 샘플을 먹고 돌아가셨고, 김현희는 살아서 이제 남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적군묘라고 하는 이 묘지에는 그 할아버지 간첩이라고 하는 무명으로 돼 있습니다. 무명시로 돼 있는데, 칼기 858기 사건의 당사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북에서 받게 되면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무장공비 사건이라든지 칼기 사건에 대해서 북이 내가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유해는 모아놨고 북에서는 받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빨치산 장기 선생님만 이제 북송을 하고, 이인모 선생님이죠. 이인모 선생님만 북송을 판문점을 통해서 해드렸고, 나머지 유해들을 그 북쪽에 그 가까운 지역에 그냥 여기가 파주시 그 장자리 석현이라고 하는 곳, 식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에다가 버려두듯이 이렇게 그 모셔놓은 겁니다. 모셔놨는데, 처음에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제 그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처럼 이렇게 그 비석이 조그맣게 돌로 돼 있는데, 그리고 평지장으로 해놨는데, 최초에 했을 때는 그 애기 무덤처럼 해서 조그만 무덤에 그 나무로, 비목으로 해갖고 나무로 이제 그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오래되니까는 썩고 비가 와서 넘어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는 애기 무덤처럼 그 봉분이 접초가 자라고 이렇게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버려져 있었는데, 재밌었던 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이곳에 자기들의 조상이 있다, 자기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 선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판문점 관광을 하고 여기를 많이 오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는 여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적군묘를 지금처럼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 이제 초기에 중국 인민지원군은 전부 다 중국으로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는 지금 현재는 북한군하고 이제 무장공비 사건 관련자들만, 관련되신 분들만 여기에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37번, 지금은 37번 국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찾기가 편하지만은
그 37번국도가 원래 있었던 지금 도로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굉장히 작은 도로였었거든요. 국도라고 하지만은 왕복 2차선에 굉장히 작은 도로였었는데 여기를 가려면 37번국도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지방도를 타고 올라가야 돼서 가면은 굉장히 무서운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로가 나면서 찾기가 쉬워졌죠. 땅은 지금 현재 국방부 땅이고 경기도에서 여기를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군인 경찰들이 주둔을 하면 여기 경찰들이 있으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우익단체들이 여기를 점거를 해갖고서는 대한민국 땅에 북한군 묘지가 웬 말이냐, 유엔군 묘지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러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찰들에 의해서 밀려나긴 했지만은 그 경기도에서는 여기를 이제 어쨌든 북한군이긴 하지만은 여기를 그 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국방부하고 합의도 어느 정도 다 됐었는데 그 단체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은 일반인의 출입도 거의 엄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1묘역은 좀 갈 수는 있지만 2묘역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주하고 뭐 여기 미선이 여순이 추모비 나오는데 지금은 미선이 여순이 추모비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미선이 여순이 사건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미선이 여순이하고 연결해서 이제 무건리 사격장, 그 미선이 여순이 추모비 그리고 무건리 사격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무건리 사격장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다음에 스토리 사격장 그리고 로드리게스 훈련장 그리고 장파성당 6번까지 이렇게 쭉 나왔는데 로드리게스 훈련장 이외에 이제 무건리 사격장하고 미선이 여순이 추모비 그리고 스토리 사격장 장파성당까지는 좀 한 묶음으로 좀 얘기를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미군의 훈련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스토리 사격장이라고 있는데 스토리 사격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포사격장, 하나는 이제 탱크라고 하죠. 전차 훈련장. 그래서 미군 작전명령은 불사이 1, 불사이 2. 불사이 1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 사격장, 그리고 불사이 2가 다그마노스 전차 훈련장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스토리 사격장이 포사격장이다 보니까 포라고 하는 거는 좀 재미있는 게 여기 보시면 스토리 사격장에 경고 이렇게 해놓고 대포 및 소총 사격 지역 접근 금지라고 써놨잖아요. 이 대포 사격장 대포라고 하는 거는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접경 지역에 뭐 파주, 연천, 그 철원 이쪽에 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 논밭이 있어야 되는데 잡초만 무성하거나 아니면 흙바닥으로 돼 있고 그 문이 있는 문이라고 하기 좀 근데 이제 철문 같은 거로 이렇게 돼 있는 지역들을 간혹가다 이제 도로를 가다 보면 많이 보시게 돼요. 거기가 이제 대포를 쏘는 곳입니다. 거기가 포사격장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포를 쏘게 되는데 포라고 하는 거의 특성은 굉장히 멀리 나가죠. 멀리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화기를 보면 직사화기가 있고 곡사화기가 있어요. 직사화기는 말 그대로 일직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쏜 방향에서 그냥 그대로 일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건물이나 혹은 사람이나 이런 그 방해물이 있으면은 그게 다치게 되죠. 그래서 직사화기 훈련장에는 그 사격장이 탱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직사화기인데 그 직사화기 사격장에는 중간에 그 방해물을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곡사화기는 좀 틀려요. 곡사화기는 대포 같은 경우는 한 10km 정도 이렇게 보통 떨어진 곳에다 그 사격을 하게 되는데 5km에서 10km 이렇게 사격을 하게 되는데 이건 곡사화기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포물선으로 쭉 떨어지는데 그 포물선으로 나가는 그 중간, 그러니까 포를 쏘는 곳하고 포가 그
떨어지는 곳, 그 사이는 건물이 있거나 사람이 있어도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그 전체가 전부 다 사육장이긴 하지만은 그 중간에서는 다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스토리 사육장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으니까 스토리 사육장이 여기 유적지도 많고 이 스토리 사육장이 농민들도 많이 농사를 짓고 하면서 참여정부 이전부터 해서 스토리 사육장을 좀 줄여야 된다. 너무 크다 여기가. 사실은 그 파주 지역에 있는 민통선 지역의 약 70에서 80%가 미군 부대 훈련장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이 지역을 그 사육장에서 해지를 해달라 그래서 미군이 해지를 해준 곳이 뭐냐면은 그 지금 얘기했던 농사 짓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해지를 해주고 나서 이 무건리 사격장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전차 훈련장이에요. 여기는 전차 훈련장인데 주로 전차들이 훈련을 하거나 뭐 여기서 포사격정도 하는데 주로 탱크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무건리 사격장은 여기는 이제 그 한국군 훈련장이에요. 한국군 훈련장은 사실 한국군 훈련장이냐 미국군 훈련장이냐 이거를 따지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1년에 365일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누가 더 쓰느냐 라고 하는 거로 따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무건리 사격장은 한국군 사격장이라고 하지만은 여기 무건리 사격장이 이제 파주하고 양주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한국군 사격장이라고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는 그 미군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한국군이 사용하지만은 빈도수로 보면 미국이 훨씬 더 사용을 많이 하는 거죠. 미국 작전명에는 여기는 트윈 브릿지라고 하는 사격장인데 이 스토리 사격장을 줄여주는 대신에 그거에 대한 대체지. 사실 스토리 사격장을 줄인 게 아니죠. 그 원래 농사 짓던 지역을 그 사격장에서 제외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 스토리 사격장을 줄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지를 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무건리 사격장이에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 이 지역에 원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쪽에 사격장인데 무건리, 그 사격장 바로 위쪽이 오연리라고 그러는데 이 오연리하고 무건리는 파주 지역에서 교통의 요지였었어요. 그러니까 파주에서 제일 큰 지역이 지금은 파주에서 제일 큰 데가 이제 운정 지역, 운정 신도시가 생긴 운정이나 이쪽 교화 이쪽으로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그 사실은 전통적으로 파주에서 제일 큰 데는 적성 그리고 그 법원 있는데 이쪽이 제일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주에서 이제 양주 넘어가는. 그런데 이 오연리라고 무건리하고 오연리 이쪽 지역이 바로 그 법원하고 의정부 그리고 양주 적성 이 지역에서 오는 도로가 한꺼번에 모이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옛날부터 그 상업행위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죠. 이 그런 지역을 갑자기 사격장으로 바꾸라 그래갖고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었지만은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고향을 버리고 떠난 지역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시간이 되면 여기를 가는데 이번에 다음에 9월달에 8월달에 우리가 가게 되면 여기를 한번 들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이 사격장이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완전 황폐화되고서는 남아있는 집이 지금 3채인가밖에 없어요. 수십 채, 수백 채 되는 집들이 있었는데 마을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미군이 여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격장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미선이 요순이 추모비예요. 의정부 이사단에서 이제 탱크로 훈련을 하고 돌아가던 이 무건리 사격장에서 돌아가던 그 탱크가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양주하고 그 파주 광정면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인데 그 파주에 살던 그 미선이 교순이가 친구 생일이라고 걸어가다가 탱크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은 덮어질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그 불씨를 살렸던 게 의정부에 있던 그 학생들이었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미선이 효순이 우리 친구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는 매일 그 학생회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근데 그렇게 그 의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싸움이 되니까, 근데 의정부라는 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군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미군에 의한 그런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힘들어 했었고,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는 거기에 이제 촉발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먼저.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미 이사단에서 미선이 여순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사단에서 추모비를 만들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모비를 이사단에서 만드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미선이 여순이 대책위에서 파주와 양주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대책위에서 국민 모금을 통해서 이 추모비를 없애고 여기다가 미선이 여순이 추모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추모공원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가서 보시면 이 비석은 미 이사단이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추모 행사를 왔다가 그 이사단을 없애버렸는데 이 추모비는 뒤로 빼버리고 여기에 큰 추모 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무슨 추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02년도 월드컵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제가 이제 장파성당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스토리 사역장, 무건리 사역장, 미선이 여순이 추모비, 장파성당까지 한꺼번에 다 이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미군 범죄에 대해서 미선이 여순이 사건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면서 크게 일어났었죠. 일어나고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하셨을 텐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12년 전이죠. 12년 전, 14년 전, 14년 전이네. 88년도에 파주에 가면 장파성당, 장파성당이라고 하는 요 성당인데, 요 성당 앞에 있었던 그 초등학생 1학년이었던 학생 하나가 아버지한테 500원을 받아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아까 그 스토리 사격장에서 나오던 그 트럭에서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미군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트럭으로 아이를 치었으면은 그 내려가서 그 아이를 업고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럭에 치여서 아이가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아이한테 했던 조치가 뭐였냐면은 그 흰 가운을 덮어준 겁니다. 개혁서는 이 상만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상만이 친구들이 그 아버지가 논일을 나갔다가 논일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서 그 상만이가 이렇게 다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상만이가 2시간 만에 그 아버지가 도착을 했는데 상만이는 그때까지 살아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미군들이 한 일은 그 아이한테 흰 가운을 덮어주고 그 아버지가 도착하니까는 저 멀리서 담배 피면서 낄낄대고 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에 뭐 항의할 생각도 못하고 상만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는 와중에 상만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파리 주민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11년 동안 싸우게 돼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장파리라고 하는 데가 바로 건너편, 장파리 건너편이 바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 사격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미군들이 훈련을 할 때는 훈련을 한다는 통보를 안 하고 오기 때문에 이 장파리 주민들이 미군 훈련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를 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파리 주민들이 10여 년을 싸우게 되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자가 사과를 해라. 결국에는 11년 만에 책임자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주의하겠습니다 정도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미선이 여순이 사건입니다. 미선이 여순이 아버님이 인터뷰한 자료가 있어요. 인터뷰한 자료를 보시면은 88년도에 이 상만이가 죽은 거를 뭐 여기 장파리하고 미선이 여순이 사고가 있었던 오연리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그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은 아무런 참여도 못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이렇게 똑같이 죽을지 몰랐다.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사고가 당하는 걸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는 인터뷰를 했던 거를 제가 그 자료를 찾아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이렇게 미군 부대에 의한 그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스토리 사격장은 그 여기가 단지 주한 미군만의 훈련, 그 미군 이사단들의 훈련 장소가 아니라 이 스토리 사격장 자체가 태평양 함대의 전체적인 훈련장입니다. 사실은 전체 훈련장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탱크나 그리고 오키나와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그 훈련하러 이 스토리 사격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주에 있는 것도 이 로드리게스 훈련장이라고, 이거는 여기는 이제 연천에서 포천 넘어가는 그 길가에 있는데, 이 영평 사격장은 최근에도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미 육군의 최대 규모, 동양 최대 규모의 훈련장입니다. 이게 포천에 있는. 근데 이 훈련장은 그나마 이제 무건리 사격장은, 스토리 사격장은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영평 사격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로드리게스 훈련장은 미국의 그 미 육군의 트레이닝 센터가 여기 그 태평양 함대 트레이닝 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미군의 훈련장인데, 여기는 훈련장에서 지금도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게 되면 이게 민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이 훈련장, 이 로드리게스 훈련장은 심각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미군 애들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헬기 기총 사격을 했는데, 그 로드리게스 훈련장 바로 옆에 포천에 그 한국군의 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막사를 사격 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군인들이 자고 있는데 거기다가 헬기가 그 사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이제 사격을 하면서 나오는 불꽃 때문에 이 포천 영평리라고 하는데 계속 산에서 불이 일어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로드리게스 훈련장 그러면 영평 사격장 그러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 의정부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관광지로 얘기하면은 비둘기낭 폭포라고 되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비둘기낭 폭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붙어서. 그래서 비둘기낭 폭포를 가다 보면은 지금도 이 동네, 이 지역에서는 그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훈련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플랜카드가 아직도 걸려 있어요. 미군의 훈련장 그 이전 해달라고. 그런데 절대 미국에서 여기 이전을 안 하고 있죠. 뭐 스토리 사격장도 마찬가지고, 이 무건리 사격장은 오히려 더 커졌고, 미선희 요순이 사건이 일어났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게 바로 이 무건리 사격장인데, 미선희 요순이 사건 이후에 무건리 사격장은 훨씬 더 커졌고, 스토리 사격장은 지속적으로 그 해외에서까지 그 원정 와서 훈련을 하고 있고, 로드리게스 훈련장은 아직까지도 그 사격 훈련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전방 지역에 이런 지역들이 생각외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